네, 안녕하세요. 마케팅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곽 팀장입니다. 먼저 늦었지만 유튜브 구독자 5만 명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동안에는 마케팅 강의 영상을 중심으로 올리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이야기는 많이 없었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마케팅 강의가 아닌 마케터 커리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사실은 이제 최근에 구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곽 팀장이 어떤 일을 했었는지 이력을 잘 모르시기도 하고요. 심지어 댓글을 보다 보면 유튜브에서 이렇게 다 알려주는데 밥은 먹고 다니냐, 돈은 어떻게 버는 거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마케팅 일을 계속 하고 계신 분들에게도 앞으로 이제 이직을 하신 데 있어서 어떤 커리어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많이 고민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들어서 오늘 길라잡이 역할을 해드리는 저의 일대기이자 커리어적인 패스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이제 마케터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브랜드에 소속되어서 일하는 인하우스 마케터가 있을 수 있고, 에이전시 대행사에서 일하는 에이전시 마케터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에이전시 마케터로 사실 첫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는데요. 자, 먼저 제가 칠판에 저의 커리어 패스를 한번 쭉 적어봤는데요. 첫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1년에 검색 광고 대행사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직원 규모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6명 정도 있는 작은 회사에서 시작을 했고요. 이때는 제가 아직 광고나 마케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기 전이다 보니까 광고랑 마케팅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도 잘 모를 때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담당하던 고객사들 자체도 조금 소상공인, 아무래도 광고비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 이제 그런 회사들로 주로 이제 운영을 했었고요. 한 2년 정도 근무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다양한 업종에 대한 경험을 이제 쌓게 되었고요. 자, 근데 이제 저도 이때 기간 동안에 뭐 성과적인 실패도 많이 했고 성공한 케이스도 있는데, 이때 상황을 잠깐 설명드리면 이때는 사실은 지금처럼 콘텐츠 기반의 마케팅이나 아니면 인플루언서 마케팅 이런 개념이 거의 이제 없을 때다 보니까 사실은 광고라는 그 행위 자체가 마케팅의 거의 전부였고요. 광고 하나만 관리를 잘해도 마케팅 실적이 충분히 나오던 그런 때였습니다. 당연히 이제 로아스라든지 실적 중심으로 운영을 했었고요. 자, 근데 2년 정도 이제 쭉 다니면서 검색 광고만 계속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성장은 계속 하지만 약간 이제 회의감이 한번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뭐 배너 광고나 다른 광고 매체들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회사가 이제 아무래도 검색 광고에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회의감이 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표님한테 저희도 다른 광고나 다른 마케팅 활동 한번 해보면 안 되냐 제안을 하기도 했는데, 잘하는 것에 집중하겠다라고 하셔가지고 그럼 힘들겠구나라고 해서 이제 2년 정도로 이제 꽉 채우고 이제 고민을 이제 하고 있던 시기에 이제 제가 그 당시에 관리하던 화장품 브랜드에서 이제 인하우스 마케터로 오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감사한 일인데 그 당시에 고민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왜냐면 대행사 마케터에서 근무를 하다가 브랜드의 마케터로 이제 가는 건 어떻게 보면 정배, 가장 이제 이상적인 코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제가 그 당시에 했었던 일이 광고, 그 중에서도 검색 광고만 했다 보니까 내가 인하우스 마케터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과연 잘 수행할 수 있을까? 잘 못하면 어쩌지? 이런 좀 조바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직을 해서 역시나 이제 우당탕탕 했었는데 시야가 정말 많이 트였던 것 같아요. 마케팅이라는 게 꼭 이 광고만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이제 처음 느꼈는데, 어떤 일들을 했냐면 정말 마케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던 것 같습니다. TVCF도 찍었고요, PPL도 했고, 그 다음 PR 기사도 썼고요, SNS 채널도 운영을 했고요, 그 다음 광고도 여전히 운영을 했고, 기타 등등. 심지어는 마케터가 아시겠지만 작은 기업에서는 상품 기획에도 참여를 하고, 그렇죠? 그리고 재고 관리도 해야 되는 그런 일까지도 하게 되는데, 잡캐터라고 하죠. 그래서 이른바 이제 그런 마케터로서 이제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 그 당시에 이제 같이 협업했던 대행사가 이제 이노션이다 보니까 뭐 TBC뿐만 아니라 뭐 브랜딩에 대한 이런 전략까지도 조금 어깨 너머로 배우기도 했는데요. 이때 이제 브랜드사로 가서 느꼈었던 거는 이제 마케팅이라는 범주에 대한 활동이 굉장히 많구나. 내가 했었던 광고는 정말 일부에 불과하고 정말 고객을 설득하기 위한 일, 즉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영역에는 굉장히 다양한 일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마케터들이 바쁜 이유는 그 모든 일을 한두 명이 다 처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야근을 많이 하고 힘든 거구나 라고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때 화장품 회사에서는 일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때 퇴근하는 시간이 빠르면 한 9시 정도, 그리고 늦으면은 10시, 11시 뭐 택시 타고 가는 경우도 이제 부지기수였고요. 자, 그렇다 보니까 업무 강도가 이제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사실은 먼저 일하던 이제 선임들이나 이런 분들이 건강상의 이슈로
이제 먼저 퇴사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고작 한 3년 차 정도 됐기 때문에 한 주임급 정도였는데 제가 이제 모든 일을 도맡아서 다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돌아보면은 이 첫 회사에서 내가 이제 2년 동안 검색 광고만 정말 지겹도록 하면서 정말 그 당시에는 굉장히 시간 낭비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던 것들이 사실은 기본기가 굉장히 탄탄하게 쌓이다 보니까 이 회사 와서 뭐 대행사를 관리하거나 이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일단 잘 알다 보니까 실무적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뭔가 봤다라는 게 좀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커리어를 쌓을 때 가급적이면은 대행사의 커리어도 좀 있으면 괜찮다. 왜냐면 정말 그 실무 끝단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화장품 회사에서 느꼈었던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다양한 마케팅 활동의 범주. 광고는 정말 일부고 광고가 뭐 마케팅 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고객을 설득하기 위한 뭐 콘텐츠도 그렇고 굉장히 다양한 활동이 있다는 거. 그래서 대행사로 커리어를 시작하신 분들은 언젠가 또 브랜드 회사로 한번 꼭 경험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업무의 이제 깊이냐, 업무의 이제 뭐 범위냐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폭넓게 경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건강이 너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저도 이제 1년 만근을 하고 나서 이제 화장품 회사를 이제 퇴사를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조금 많이 되었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선택을 또 잘 하셔야 되는 게 브랜드사로 한번 오신 분들은 가급적 이 다음 커리어를 브랜드사, 그러니까 즉 인하우스 마케터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견해이긴 합니다만 브랜드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대행사로 가는 거는 엄청 쉬워요. 그리고 대행사로 오면 엄청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브랜드사의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자, 근데 반대로 대행사에서 브랜드사로 넘어갔다가 브랜드사에서 대행사로 저는 다시 갔는데 이 경우에는 다시 브랜드사로 오기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커리어가 일단 퐁당퐁당이 되다 보니까 왜 이렇게 좀 한 곳에 오래 못 있나요? 이제 이런 평판을 들을 수도 있고 아무래도 좀 연속성이 없다 보니까 브랜드사로 한번 이직을 한 뒤에는 가급적이면 더 큰 규모의 기업이나 브랜드사로 이직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저는 그 당시에 이런 길라잡이 영상이 없었다 보니까 잘 모르고 다시 한번 종합광고 대행사로 이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종합광고 대행사에서 또 다행이었었던 것은 아무래도 이제 디지털 광고만 하는 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TV, 뭐 신문, 라디오 이제 이런 ATL 매체를 포함해서 다양한 또 매체를 경험을 할 수가 있었고요. 또 이때 저의 은인이었던 그 당시 제가 이제 모셨던 팀장님하고 이제 만나서 일을 같이 하게 되는데 처음으로 마케팅 전략 기획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제가 이전까지는 뭘 했었죠? 이때까지는 이제 실제 실행에 가까운 업무를 했었죠. 광고 관리,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뭐 다양한 활동을 수행을 했지만 그것들은 하나의 액티비티, 하나의 활동으로 이제 보여지는 그런 것들이었었던 거고요. 이 종합광고 대행사에서 이제 실제 수행을 했었던 거는 그 앞단의 마케팅 전략, 어떤 전략으로 사실은 이러한 행위들이 실행이 되는지 조금 더 앞단의 것을 이제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대행사에서 많이 하는 경쟁 PT에 본격적으로 이제 참여를 하게 되고요. 경쟁 PT 제안서를 쓰면서 정말 많은 마케팅의 이제 깊이를 쌓게 된 것 같습니다. 제안서를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가죠. 첫 번째로 시장 조사 들어가죠. 그 다음에 타겟 조사 들어가죠. 그 다음에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컨셉 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크리에이티브도 구성을 해야 되고 마지막에 미디어 파트까지 이제 구성을 하게 되는데 이 전체적인 영역을 이제 다 경험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앞에 있었던 회사들보다도 조금 더 보는 시야나 이 폭이 훨씬 더 넓어진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전에는 제가 마케팅을 했었던 고객사들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었습니다. 뭐 소상공인도 있었고 굉장히 스몰 브랜드 중심이었는데 사실 이때부터 브랜드 규모가 이제 확 뛰면서 제가 그 당시에 담당했었던 고객사가 이제 뭐 하나은행이나 아니면 뭐 에어아시아, 뭐 금강제와 이제 이런 누구나 들으면 이제 알만한 이제 브랜드로 조금씩 이제 바뀌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한 달에 이제 버짓 자체를 여기서는 이제 몇백만 원 단위로 사용하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억 단위, 뭐 1,000만 원 단위 이제 이렇게 뛰면서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광고나 매체 또 마케팅 활동을 해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정말 경쟁 PT를 정말 많이 했고 정말 많이 떨어졌는데 그 제안서를 정말 수도 없이 작성한 그런 경험들이 이제 브랜드를 보는 눈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시야가 조금 폭넓게 바뀌게 됐었던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1년 반 정도로 근무를 하다가 회사가 이제 경영상의 이슈로 좀 어려워지면서 제가 이제 모셨던 팀장님 먼저 퇴사를 하시고 저도 이제 팀을 몇 번 이동을 하다가 저도 이제 회사를 이제 그만두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한 대리급 정도가 됐을 거잖아요. 한 4년 차 정도 됐으니까. 여기서가 이제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직 커리어에 있어서. 보통 이제 이직을 할 때 가장 잘 나가는 커리어 연차가 3, 4년 차.
그리고 길게 보면 5, 6년 차 정도가 가장 잘 나간다고 볼 수 있겠는데, 저는 이때 어찌 보면은 마지막으로 브랜드 인하우스 마케터로 이직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있었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보시다시피 다시 대행사로 갔죠. 왜냐하면 오늘 보시는 이런 유튜브 영상이 그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커리어적으로 가장 황금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때 이제 인하우스 마케터로 가지 않고 지금 조금 자신감이 붙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좀 큰 브랜드도 하다 보니까 나 조금 더 규모 있고 안정적인 회사 가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한 번 더 대행사로 이제 이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경력은 대부분 1, 2년 경력들이 많았다고 하면 이제 처음으로 제가 이 회사에서 4년 정도로 이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좋았던 점은 이 회사에서는 브랜딩의 영역까지도 같이 이제 취급을 하다 보니까 뭐 브랜딩, 전략 기획, 그리고 실제 뭐 실무 운영 이런 것들을 좀 고르게 해볼 수가 있었던 기회가 있었고요. 처음으로 이제 대리급으로 이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약간 파트장, 팀장 그런 역할을 맡게 돼서 처음에는 이제 직원 한 3, 4명 정도 이제 운영을 처음으로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게 됐고, 그 다음으로는 한 6명 정도까지 이제 운영을 하게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때 이제 주로 했었던 일은 앞전 회사랑 마찬가지로 이제 경쟁 PT를 해서 다른 대행사하고 이제 결어서 고객사를 이제 수주해오고 그거를 또 안팎에서 운영하고 또 팀원들을 엄마의 역할로도 관리하고 이런 역할을 수행했던 것 같습니다. 승률도 이제는 좀 능숙해지다 보니까 좀 괜찮았었고요. 열심히 이제 했는데, 사실은 일을 하면서 계속 제가 이제 여기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약간 고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커리어적인 포인트가 뭐냐면, 경력이라는 걸 쌓을 때 사실은 우리가 1년 이상을 경력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지만 1년, 2년 이렇게 짧은 퐁당퐁당 경력도 나중에 한 30대 후반 가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냐면 그때는 이미 이력서에 한 회사가 4, 5개 이제 쌓여 있을 텐데 1년, 뭐 2년, 1년 막 이래버리면 이 사람 뭐 1년 있다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4년이란 커리어를 이제 보냈지만 마음속에 약간 깊은 곳에서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약간 안정적이긴 한데 약간 내가 지금 최신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는지 좀 애매하다. 약간은 좀 고인물이 돼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확실히 안정성은 있긴 했어요. 왜냐면 이때 이제 담당했었던 고객사도 굉장히 이제 글로벌 클라이언트 큰 데가 많았거든요. 뭐 화장품으로 따지면 뭐 니베아 같은 유세린 이런 브랜드도 있었고, 뭐 여행 쪽에서는 뭐 캐나다 관광청 이런 브랜드를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안정성이 있었지만 내가 정말 지금 실무자 뾰족한 그런 스킬셋을 지금 가지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는 조금 더 전략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뭐 브랜딩 이런 쪽이 아무래도 조금 뾰족하다고 느껴지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사실은 4년 정도 이제 근무를 마치고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저의 이제 하나의 시행착오가 뭐냐면, 이직에 앞서서 이제 회사를 근무를 하는 동안 처음으로 이제 팀 리딩을 하게 된 거예요. 4명에서 6명 정도를. 근데 저는 리더라는 직책, 중간 관리자라는 역할을 수행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팀원들을 그 지도하는 방식이 굉장히 윽박지르고 다그치고 막 화내고 이런 형태로 진행을 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몸은 따라오는데 어때요? 마음은 따라오지가 않죠. 그렇다 보니까 불협화음도 많이 있었고, 제 개인적으로 정리를 해봤을 때는 나는 여기에서의 리더로서 역할은 실패했다라고 명백하게 느낀 커리어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연차가 쌓이면 나는 중간 관리자로 갔으면 같이 실무자로 가진 않을 텐데 나는 이 리더의 자격이 없는 건가 굉장히 이제 고민이 많았을 때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때 근무를 오래 하다 보니까 3개월 정도를 쉬었는데, 이 3개월이 제가 커리어 중에 제일 길게 쉰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그전엔 한 2주 정도 쉬고 바로바로 이직을 하다 보니까 조금 쉬면서 이제 생각을 했죠. 다음 회사에서는 내가 이거를 리더 포지션을 맡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쉬다가 이제 헤드헌터한테 연락이 왔는데 15명이 있는 팀을 운영하는 팀장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6명인 회사 팀도 실패했는데 2배가 넘는데 15명을 하라고? 당연히 좀 힘들다고 생각을 했죠. 자, 그리고 거절을 하려고 이제 했는데 고민을 해보니까 내가 여기에서 이 위기를 극복을 하지 못하면 난 영원히 관리자로서, 리더로서 자격이 없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서점에 가서 막 이제 리더십에 관련된 책을 한 4-5권 삽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내가 완독해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리더를 보여주겠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끝내는 입사할 때까지 한 장도 안 읽고 입사를 했어요. 책을 읽기가 귀찮아서가 아니라 제 방식대로
정답을 한번 찾아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만 이제 이전에 4년 동안 실패했던 그런 리더십에 대한 백데이터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내가 좀 더 고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몇 번째죠? 5번째. 이제 회사에 15명의 팀원을 둔 팀장으로 입사를 해서 그 당시에 이제 총 2개 파트 이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 회사에서 리딩을 하면서 사실은 실패했거나 시행착오라고 느꼈던 부분을 완전히 180도 이제 수정을 하게 되면서 사실은 이제 새로운 15명 이 회사 팀에서는 조금씩 좋은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팀원들도 조금씩 저를 따라오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느껴지더라고요. 뭐 하는 일은 똑같았습니다. 이전 회사처럼 경쟁 PT 들어가서 수주해오고 영입된 고객사를 또 운영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했는데 이때도 큰 고객사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뭐 교육 쪽에서는 해커스라든지 아니면 인테리어 브랜드는 한샘 같은 이제 큰 브랜드를 많이 했었고 경쟁 PT를 정말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이때 한 2주에 하나씩 계속 할 정도로 정말 이제 경쟁 PT에 거의 뭐 달인이 될 정도로 그 정도로 많이 제안서를 쓰고 또 PT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대행사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번 이런 경쟁 챌린지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PT를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모적인 일이거든요. 보통 한 2주 정도는 야근하고 집에도 못 가고 근데 이 사이클을 끝나면은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사실 연차도 이제 좀 쌓이다 보니까 뭐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부담이 좀 이제 계속 축적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1년 6개월 정도 근무를 하고서 이제 이 직장을 어떻게 보면 마지막 직장이죠.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때부터 제가 이제 유튜브를 조금씩 했었거든요. 사실은 유튜브를 했었던 이유는 제가 이제 이 4년 다녔던 회사부터 조금 이제 약간의 현타. 내가 과연 마케터로서 잘하고 있는가? 내가 전국에 내놓으면 몇 등 정도 할 수 있는 마케터일까? 나보다 잘하는 사람 훨씬 많을 텐데 내 경쟁력은 뭐지? 이런 걸 고민을 하던 시기다 보니까 유튜브를 이제 했었단 말이죠. 자, 근데 이때부터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소소하게 연락이 오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일을 같이 하자 이런 게 아니라 뭐 자기 것 좀 봐달라,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마케팅 조언 좀 해달라, 아니면은 뭐 일회성 컨설팅을 해달라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처음에 소일거리로 이제 계속 수행을 한 겁니다. 수행을 하다가 이때도 한 3개월 정도 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유튜브 관련된 뭐 프로젝트도 하고 그 당시에 유튜브 초기에 보셨던 뭐 임사부, 뭐 PT 프로젝트라든지 마케팅 골목식당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한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이직 오퍼를 굉장히 큰 건을 하나 받게 됩니다. 그때 제가 이제 알던 대표님이 연락이 오셔가지고 자기 회사 오면은 연봉을 일단은 백지수표 원하는 대로 일단 다 줄 것이며 사람을 2명 정도까지 데려올 수 있다. 그래서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 테니까 이직을 해라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당연히 되죠. 왜냐면 이제 제가 이때 연봉 1,500만 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때가 거의 한 4배수 정도 거의 가까이 올랐을 때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플러스 알파 하면은 뭐 지금 거의 이제 과차장급 연봉 정도를 갈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고민이 많이 됐었던 것도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저녁을 마지막에 먹었는데 너 어떻게 할래 이제 물어봤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입 밖에 나온 말이 저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제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자, 그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가지고 그 말에 이제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마케팅 에이전시를 2021년에 서스테이너블을 창업을 해서 지금 현재 4년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한번 이제 커리어 패스를 돌아보면은 대행사에 저희가 오래 있었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미 8년차 정도 경력이 쌓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실은 브랜드사로 가려면은 거의 과장급 이제 연봉이나 처우가 되는데, 사실은 업계에서 대행사에 너무 오래 있는 것도 브랜드사에서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브랜드사에서 다루는 마케팅이랑 대행사 마케팅이랑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대행사에서 아무리 깊은 경력이 있더라도 이 사람이 과연 과장급으로 이직을 해왔을 때 인하우스 마케터로서 적응을 잘할 것이냐 사실 모르는 거거든요. 물론 제가 인하우스 마케터 경력이 있긴 했지만 1년 그냥 짧았기 때문에 사실 이때 제가 그 이직을 안 한 것도 있지만 실제로 시도했다고 하더라도 브랜드사로 가기가 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대행사 커리어를 한 4, 5년 정도 이제 쌓으신 뒤에는 진지하게 내가 계속 에이전시로 커리어로 갈 것인지 아니면 브랜드 커리어로 갈 것인지 이걸 고민을 꼭 해야 되는 시기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어쨌든 에이전시를 계속 선택을 했고 커리어 이제 마무리도 에이전시를 하고 또 창업을 마케팅 에이전시를 하게 됐죠. 그렇게 또 창업을 해서 현재 이제 4년 정도 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직원도 거의 한 15명 정도 이제 되고 조금씩 성장하는 그런 회사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창업을 해보니까
정말 많이 힘들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더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 이제 강심장 아니시면은 사실은 창업을 하는 거는 조금 신중하게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고, 어쨌든 이제 한 가지 일로 10년 이상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 일을 해서 내 미래에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그 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비관적이진 않다. 그래서 제가 이제 커리어 패스를 돌아보면서 몇 가지 포인트를 좀 잡아봤는데, 첫 회사는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첫 회사. 첫 회사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네임밸류적인 가치보다도 실제 그 안에서 내가 일이라는 개념을 처음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웬만해서는 끝까지 갑니다. 나중에 끝까지 연락하고 지내요, 지금도.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첫 회사 커리어가 생각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20대 청년들 요즘 쉬는 청년들 많지만 그분들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정말 이제 자기 눈높이에 맞는 곳을 가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뭐 아무 데나 들어가서 경력 쌓는 것도 물론 좋지만 저는 정말 이때 굉장히 운이 좋았던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첫 회사는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브랜드사도 한 번 정도는 경험이 필요하다.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의 폭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 비즈니스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전엔 내가 광고 막 이렇게 좀 시야가 좁았다고 하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범위를 굉장히 넓은 범위를 소화할 수 있게 되면서 대행사는 이제 전문성이냐 아니면은 브랜드사는 마케팅의 범위를 넓게 가져가냐, 이런 차이를 또 경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이직할 때는 내가 가지지 못한 거를 가지고 있는 회사로 이직을 해라.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검색 광고로 시작을 했는데 브랜드로 갔었죠. 브랜드로 갔다가 전체적인 경험을 하고 전략을 배울 수 있는 회사에 갔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제안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제안서를 작성하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팀 리딩,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돼요. 자, 이런 것처럼 커리어를 내가 앞으로 한 발짝 앞으로 나간다는 거는 꼭 회사 규모가 크고 직원이 많고 돈을 많이 주고 이게 아니라 내가 전문성적으로 가지지 못한 것, 나한테 빠진 퍼즐 조각을 채울 수 있는 조건을 1번으로 이직을 하는 게 맞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후반부에 와서 이제 이때부터 유튜브를 시작을 하긴 했는데, 자, 이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경력이 적어도 5년에서 8년 정도 쌓였어요. 이제 할 만큼 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이제 고이기가 가장 쉬운 연차인데, 이때부터 바로 해야 될 게 뭐다? 퍼스널 브랜딩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유튜브로 선택을 했고, 사실 유튜브 시작 전에도 마케팅 칼럼니스트도 했었고요. 뭐 글도 기고하고, 뭐 잡지나 신문 같은데 그런 활동을 계속 했었습니다. 평론가로서도. 자,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개인적인 이제 이름이 조금씩 알려질 수 있었던 계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유튜브가 아니어도 좋으니까 뭐 인스타를 운영하든 블로그에 글을 쓰든 자신만의 채널로 자기만의 플랫폼,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수단이 꼭 필요하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주니어 때는 사실은 바쁘잖아요. 이때 회사 다니기도 얼마나 힘들고 집에 가면 피곤하고. 자, 그런데 일찍 하면 물론 좋지만 적어도 자기가 대리 말이나 이제 과장 연차 때부터는 이제 퍼스널 브랜딩이 반드시 꼭 필요하다, 꼭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커리어를 쭉 돌아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이때 그냥 브랜드사로 갔으면 어땠을까? 아, 나 그때 이 좋은 이직자가 났었는데 차라리 거기 가면 어땠을까? 자, 근데 저한테도 상담이 많이 들어옵니다. 유튜브에서. A랑 B 회사가 있는데 어디 갈까요? A 회사가 좋을까요? B 회사 좋을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모든 길을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반드시 선택을 하면 반드시 선택을 못하게 되는 게 있죠. 하나는 포기를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두 가지 길을 다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의 선택에 대한 결과도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A를 선택하면 A를 선택한 거에 대해 맞는 결과가 있을 것이고, B를 선택하면 B를 선택하는 것에 대한 결과가 있을 겁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나한테 더 이득이고 손해냐의 관점이 아니에요. A를 선택하면 A를 선택하기 때문에 나한테 아름다운 펼쳐진 미래들이 있는 거고, B를 선택하면 B로서 그려지는 또 미래들이 있는 겁니다. 이 둘 다 좋은 어떻게 보면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다른 곳에 가면 더 좋았을까? 사실은 이런 고민 자체가 저는 굉장히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가는 길에 정답은 없다. 왜냐하면 내 인생을 뭐 우리 엄마가 대신 살아줄 것도 아니고 누가 대신 선택해 줄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그 당시에 고민해서 선택한 그게 가장 최선이었고, 그 선택으로 인해서 그 다음 더 좋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는 준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면서 1년 동안 영상
2개씩 올렸죠, 일주일에. 그래서 계속 막 100개 이상 올렸는데 1년 지났을 때 구독자 1000명이었죠. 그때 저 엄청 후회했어요. 아, 나 맨날 주말에 벽 보면서 맨날 이렇게 편집하고 밤새 영상 촬영하고 조회수 100회밖에 안 나오는 거 이렇게 꾸역꾸역 끌고 왔는데 내가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고생한 결과가 1000명이야. 아, 나 진짜 자격이 없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렇게 해서 유튜브를 4년, 5년을 지금까지 하고 있잖아요. 근데 2021년 때, 이때가 이제 한 3년 차 정도 됐을 텐데 제가 이제 창업한다고 유튜브에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12월에. 근데 그 당시에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한 2주 만에 문의건이 한 100건 이상 왔어요. 그래서 자기 유튜브 잘 보고 있는데 마케팅 좀 도와달라. 이게 문의가 끊임없이 와서 저희가 심지어 그래서 문의가 오고 나서 한 3달 뒤에 연락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당연히 3달 뒤에는 뭐 다 끝났죠. 이제 없는 건데 그 정도로 어쨌든 이 축적되는 노력의 힘은 정말 무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하고 계신 일에서 당장 성과가 안 나고 미진하고 뭔가 답답하고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말씀드렸지만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사람이 아니죠. 첫 회사도 연봉 1,500만 원에 들어가서 지금 이렇게 15년 동안 이렇게 좀 꾸역꾸역 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일, 이 시간, 여기에서 의미 없는 시간 없습니다. 아마도 의미 없는 시간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도 지나고 보면 다 나한테 하나의 자양분이 돼 있더라. 이건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저는 성공한 입장이 아니라 항상 성장을 지향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공은 못했지만 성장을 해온 사람으로서 이 부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커리어 패스를 걷고 계시고 또 자기 사업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할 텐데 요즘 좀 힘들죠. 네, 경기도 힘들고 뭐 전반적으로 안 좋다는 소리 계속 들리고 뭐 폐업하고 이제 이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으면은 내가 닿는 곳에 분명히 반드시 길은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저의 마케팅 커리어 15년을 무려 짧게 돌아보고 각 커리어에서 제가 어떤 선택을 했고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선택을 하시면 좋겠다에 대한 조언까지 한번 알차게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마케팅 강의 영상이 아니라 제 이야기를 조금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별로 재미없으셨죠? 하지만 계속 할 거예요. 왜냐면 저도 이제 퍼스널 브랜딩을 계속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마케팅 강의뿐만 아니라 제 개인적인 뭐 통찰이라든지 인사이트 이런 것들도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